저희가 늘 빙하하면 되게 맑고 투명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빙하 가까이 저희가 보트를 타고 갔더니 온통 흙탕물이 저렇게 와. 심한 거예요. 거의 흙탕물이 너무나 저렇게 거세게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다 찍어서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 내보냈죠. 네. 빙하만을 촬영하러 한 2군데 가고 이 지역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역이었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취재진이 처음 들어간 빙하가 다 녹아서 여름에 갔을 때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진흙이나 이런 퇴적물을 쓸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예 그 흙들이 쌓여서 갯벌이 됐어.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북쪽 끝을 갔던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봤던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고 노홍철님하고 한니보트님하고 우리 개도님 다녀오셨는데 그렇군요. 거기보다 더 이제 진짜 끝을 다녀오신 거라서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주시면요. 제가 2008년에 KBS에 이제 기상 전문 기자로 들어갔는데 당시에는 기상 전문 기자가 되게 생소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라 기상 캐스터일 것이다. 어. 이런 약간 선입견이 되게 크던 시절이었거든요. 특히 여자잖아요. 기상 전문 기자가 남자라고 하면 다들 아 기자님 이렇게 하는데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 여자니까 기자가 아니라 기상 캐스터일 것이다. 이런 약간 선입견이 되게 크던 시절이었거든요. 특히 제가 입사할 때 머리가 약간 미스 코리아 그런 파마 머리를 한 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라 이 방송국의 분위기를 모른 채 제가 그런 식으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제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더 기상 캐스터 같았다. 맞아.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보도국 스타일로 칼단발 네. 하고 까만색 정장 하고 노트북 가방 했더니 다들 아 기자님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되게 겉모습에 따라 판단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저희 회사는 입구에 이제 태그를 찍고 가는데 청경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죠. 지키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옷을 그냥 편하게 뭐 맨투맨이나 이런 티셔츠를 입고 가면 그 청경분들이 저희를 바로. 이런 식으로 저지를 하는데 어느 날 옷을 좀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가거나 이러면 막 먼저 문을 열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옷차림이나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후배들은 되게 자유로운 옷차림도 많고 저희 때만 해도 여기자들은 여성성을 가능한 좀 맞아. 억누르고 치마를 한번 입고 가면 다들 아니 어떻게 치마를 입고 보도국에 오냐 뭐 이런 식의 보수적인 아 분위기가 진짜? 엄청 났었죠.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뭐 재난이 워낙 많고 기상 전문 기자가 거의 TV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많이 알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런 자료는 바로 기상 캐스터로 오인할 수 있는 게 저희는 이제 뭐 여의도역이나 이런데 9시 뉴스 이런데 중계차를 많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날씨를 전하니까 저런 것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주로 현장을 많이 가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캐스터와 이제 다른 저의 업무들을 보실 수 있는데 지진, 산불, 뭐 미세먼지, 태풍, 뭐 장마, 폭염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취재를 하고요. 심지어 저기 대파는 대파 값이 그때 급등했을 때 네. 대파 한 단에 막 10,000원씩 하고 사실 농산물 가격이 올해도 계속 뛰잖아요. 막 배추 이런 것들이 다 기후와 관련이 있고 재난과 관련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의 원인을 찾으러 저희는 이제 현장에 가는 거죠. 양식장에도 가고 왜냐면 고수온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폐사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가서 원인을 좀 취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민들을 위한 대책이 뭔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기 위해서 현장을 뛰는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바로 제가 북극의 스발발에 취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사실 북극 취재는 제가 기상 전문 기자로 이제 KBS에 면접을 볼 때 사당 앞에서 저는 이제 KBS 기자가 되면 지구 온난화를 취재하러 북극에 가겠다라고 했더니 흐뭇한 표정으로 보시면서 그래 위험한 곳인데 간다고 하네 하면서 뽑아 주셨는데 사실 기상 전문 기자로 일을 하다 보니까 북극에 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아. 예, 사시사철 바쁘기도 하고 재난 때문에 날씨가 따뜻한 여름에 주로 취재를 들어가는데 다산기지에도 연구원들이 다 여름에 맞아 맞아. 가거든요. 아 그래요. 북극 다산기지는 그냥 여름에만 하계 연구단이 갔다가 그냥 빠지는 기지예요. 음. 근데 여름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제일 바쁜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 사실 북극에 가고 싶다라고 기획안을 계속 냈었는데 세 번째 만에 북극에 가게 된 게 바로 아. 그때 2022년 7월에 북극 스발바르 제도에 가서 기후 위기를 취재하겠다. 갔다 오는 대신 그러면 다큐도 만들고 그럼. 뉴스도 몇 곡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약서를 쓰듯이 예, 해서 이제 2주간 북극에 취재를 다녀왔고 그다음에 한 달 만에 다큐를 만들어서 예, 1시간짜리 다큐를 속성으로 예, 만들었습니다. 근데 워낙 북극에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힘든 줄도 모르고 2달 정도 이제 사전 취재를 하고 준비를 해서 섭외나 이런 것들을 해서 북극에 다녀왔죠. 네. 뭐 하나라도 놓칠까봐 정말 빠짐없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해외 다큐들도 보면서 영상을 어떤 식으로 찍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후배들이랑 같이 회의를 다 하고 이런 장면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예 같이 동행을 할 뭐 극지연구소나 서울대 교수님도 다 섭외를 해서 현장에서 조인을 다 했어요. 아. 네, 저의 또 인맥을 그렇죠. 풀 동원을 해서 제가 갔다 온 곳이 바로 스발바르 제도인데 밑에 보면 노르웨이 보이시죠? 노르웨이, 네. 스웨덴, fin란드, 북유럽이 있고 스발바르 제도는 노르웨이 명이에요. 노르웨이 땅이고 스발바르라는 이름은 노르웨이 말로 차가운 해안이라는 아. 뜻이에요. 네덜란드의 탐험가인 빌럼 바렌츠. 바렌츠해가 있잖아요. 네. 그 이름이 붙은 그 탐험가이거든요. 바렌츠가 1500년대에 다시 탐험을 하다가 이 스발바르를 발견하고 또 거기에 스피츠베르겐 섬이라는 가장 큰 섬에 이름을 붙이죠. 맞아요. 스발바르 제도에 시야철 장소 있죠. 네, 맞아요. 시드볼트가 네, 되게 시드볼트. 유명해서 근데 놀란 게 관광 버스가 엄청 많이 와요. 그죠? 그 시드볼트로. 앞에. 우와. 왜냐면 이 스발바르 지역이 북유럽이나 이런 데 은퇴자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 크루즈선을 타고 스발바르에 가서 이제 빙하 투어 같은 걸 하고 그다음 시드볼트에 가서 사진 한 장씩 찍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있다가 단체 버스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내리길래 가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뭐가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냐. 아 이런 거. 질문을 그랬더니 막 지구의 미래가 달렸다 막 이런 인터뷰가 나와서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 좀 걱정됐어.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면 많은 그 탄소를 배출하고 해서 빙하가 더 빨리 녹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고 그냥 크루즈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아직 경유를 쓰기 때문에 그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북극에 취재를 다녀왔을 때 주변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질문이 3가지가 있었어요. 네. 딱 아시겠죠? 북극 가서 땡땡땡 봤어. 라고 오로라. 맞아요. 북극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오로라고 그리고 또 노르웨이의 트롬소가 되게 네. 오로라 보기 명소거든요. 그래서 오로라를 봤냐라는 질문 들었죠. 여름에 가셨다며요. 네, 유유 맞아요. 아하. 맞아요. 해가 져야 보지. 맞아요. 근데 이런 대답 아무도 없어. 왜냐면 오로라를 보려면 겨울에 오로라는 겨울에 네, 가야죠. 그때는 너무 깜깜하고 또 기온이 낮기 때문에 사실 취재를 할 수가 없고 네. 또 다산기지에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맞아요. 가면. 그럼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름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오로라는 그냥 관광으로 네, 따로 나중에 보러 다음 기회에. 가셔야겠어요. 네, 땡땡땡 봤냐 이런 질문도 또 이거 뭘까요? 맞춰보세요. 이거 뭘까요? 별 아닙니다. 은하수? 오 정답일 수 있어요. 북극성? 예, 맞아요. 아. 예, 그냥 다 별에 관련된 거죠. 우주쇼, 별똥별, 아, 뭐 네.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봤다. 이 극야 기간에 와서 크루즈를 타면서 별을 보는 투어가 있더라고요. 아. 폴라 나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여름에 갔기 때문에 그냥 하늘이 계속 태양이 떠 있는 밤이 있어야 별을 보지. 밤이 없죠. 백야 비슷한 현상을 네덜란드 되게 아. 극지방의 한여름에 가서 맞아요. 경험을 했는데 그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름에 한 6시 정도의 느낌이야. 시계를 봤더니 밤 10시야. 맞아. 저는 충격받았어요. 계속 밝으면 이거 언제 자야 할지도 모르겠고 대혼란? 밤이 그리워져요. 아. 24시간 낮이 있으니까 그 밤에 정적이나 조용함이나 약간 그 분위기가 되게 그립더라고.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되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와요. 네. 3, 4일만 있어도. 그쵸. 진짜로. 그래서 북극 주민들은 이 백야 기간에 밤새 술을 먹는데요. 거기에 이제 저희가 무리
없어서 물을 사러 갔는데 거기 술도 파는 곳이어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한 거예요. 막 새벽 막 이런 시간에도. 이 사람들은 깜깜해지지 않으니까 그냥 나처럼 술을 먹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백야 기간에는 이렇게 나처럼 술을 먹고 반대로 극야가 오면 또 깜깜하니까 술을 먹고 아. 그런 동네구나. 여행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네, 마지막 아시겠죠? 너무 북극곰. 안타까웠어요. 예. 왜냐면 스발바르 제도에 가면 인구가 뭐 1,5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북극곰은 3,000마리. 아, 진짜? 인구보다 더 많은 북극곰이 사는 곳이니까 정말 흔하다는 거예요. 네. 북극곰이 그냥 어슬렁어슬렁 되고. 근데 저희는 이제 뭐 빙하도 취재하러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그때마다 북극곰을 발견할 것 같은 위기감만 있었지 드러나지 않았죠. 근데 그 얘기를 가이드나 현지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기온이 높았어요. 저희가 7월 중순에 갔는데 평년 기온은 7월 중순 낮 기온이 한 12도 정도인데 저희가 갔을 때 이미 20도 아 진짜? 가까이 됐거든요. 근데 기온이 그렇게 높으면 북극곰이 탈진한대요. 그리고 열사병에 걸린대요. 북극곰도. 아. 그래서 낮에는 북극곰이 사냥하러 못 내려오고 그럼 바위나 그런 데서 이제 쉬고 있다가 시원해지면 이제 사냥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오래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북극곰을 못 봤죠. 그래서 저희가 취재를 할 때마다 저희 옆에 늘 아주 핸섬한 늘 노르웨이 남자분 2명이 저희를 따라다니면서 늘 경호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곰 때문에? 분들은 반드시 고용을 해야 해요. 스발바르에서는 총을 가진 폴라베어 와처를 늘 돈을 주고 데리고 나가야지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북극곰에게 내가 잡아먹힐까 말까를 판단하는 기준이 엄지손가락이라고 현지 사람들한테 들었는데 근데 북극곰이 저기 있을 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세워서 북극곰의 크기가 내 엄지보다 더 만약에 크게 거리가 나한테 있다. 그럼 내가 뛰어도 난 그냥 얘가 뛰면 잡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엄지보다 북극곰이 작아야지 더 안전 거리에 있어서 전속력으로 뛰면 살아남을 수 있다. 아, 네, 그래서 다녀와서 기자들이 만드는 KBS의 유일한 다큐멘터리 시사기획 창에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 네. 상도 받지 않았나요? 네, 방송기자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과학 부문, 네. 유튜브에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 예고편인데 네. 이건 동영상이거든요. 네. 8월 8일이에요. 그때 저희가 네. 방송을 못한 주가 있었어요. 서울이 거의 물난리가 나서 서울의 시간당 강수량이 141.5mm로 그러니까. 기상 관측을 한 이후 가장 강한 비가 내린 날이었고 강남에 거의 물난리가 여기도 났었죠. 났었어요. 여기 이렇게 여기- 높은데 네, 맞아요. 그런 2차 장마가 강하게 오고 이런 거에 배후에 북극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북극의 찬 공기가 갑자기 밀고 내려와서 따뜻했던 공기와 만나면서 강한 비구름을 만들고 해서 그래서 그때 8월 8일 폭우를 저희 다큐에 물고 들어가면서 제작을 했죠. 예, 딱 큰 그림. 네, 맞아요. 제가 이렇게 스토리 의도한 라인을 건 짜야 아니지만 아, 그래. 이 뒤에는 북극이 있고 북극이 뜨거워지고 하면서 중위도의 뭐 제트기류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이렇게 여름에는 폭우가 오고 또 겨울에는 북극발 한파가 오는구나. 고장난 심장 북극의 경고라는 다큐였고요. 네. 한번 이 내용을 조금씩은 이제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생생한 취재 현장의 모습을 우리 네.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디악 같은 맞아. 정말 특수부대들이 막 실미도에서 탈 것 같은 그런 조그만한 보트를 타고 이제 빙하에 근접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위험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온마이크를 잡고 할 때 저기 팔이 보이죠. 아래에. 네. 제 허리를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 왜냐면 하나 빠질까 봐 후배 하나가 제 허리를 잡아주고 저는 이제 마이크를 들고 했었는데 저희가 늘 빙하하면 되게 맑고 투명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빙하 가까이 저희가 보트를 타고 갔더니 온통 흙탕물이 저렇게 와. 심한 거예요. 거의 흙탕물이 너무나 저렇게 거세게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그런 그림들을 저희가 다 찍어서 이제 뉴스나 이런 쪽에 내보냈죠. 예, 빙하에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알 알 수 수가 없는 그렇죠. 예, 풍경이었죠. 네. 사실은 해수면 상승 속도가 그만큼 빨라지고 있고 빙하가 녹으니까 네, 저희는 실감할 수 없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해수면 상승하면 남해안이나 서해안 쪽 인천 뭐 이런 지역도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럼 빙하가 녹는 것이 그냥 북극곰의 어떤 비극이 아니다. 사실 우리의 일이다. 빙하를 또 처음 봤을 땐 정말 너무 아름다워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색깔이 너무나 오묘한 거예요. 아, 나도 한 번 봤는데 네. 물색이 원래 투명한 색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게 어. 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우리 화학학 교수님의 화학학 가면은 물에 색깔이 아. 있다는 거 나옵니다. 그래서 저 빙하 건져 와서 먹었어요. 저희 안전요원이 뜰 채로 이렇게 뜬 유빙을 건져가지고 저희는 촬영을 했는데 그거 조각을 떼서 지퍼락에 싸주셔가지고 저희가 진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호스트가 저희 먹으라고 웰컴 드링크를 놔둔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 같은 거. 거기에 그 빙하를 넣어서 빙하 칵테일을 먹고 잠들었죠. 우와. 그래.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들이 톡톡톡톡 정말 저 유빙이 있는 지역을 이제 포트로 가면 그 소리들이 막 들리는데 빙하에 들어있던 정말 아주 오래된 과거의 산소 방울들이 들어있다가 녹으면서 터지는 거잖아요. 정말 뭐 1억 년 전에 공기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뭐 정말 적어도 마지막 빙하기 때 뭐 만들어진 빙하거나 하면 정말 오래된 공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술 많이 그런 좋아하는데. 생각을 애주갑니다. 아, 좀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빙하만을 촬영하러 한 두 군데 가고 이 지역은 굉장히 충격적인 지역이었는데 거의 한국에서는 취재진이 처음 들어간 서울대가 늘 여기서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의 지형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2019년부터 조사를 하고 저희랑 이제 같이 들어갔는데 여기는 아예 빙하가 다 녹았어요. 와. 빙하가 다 녹아서 여름에 갔을 때 이제 산꼭대기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진흙이나 이런 다 퇴적물을 쓸고 나오는- 쓸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기는 아예 그 흙들이 쌓여서 갯벌이 됐어. 그 위에 있던 흙들이 그냥 다 쓸려 내려와서 밑에 다 깔린 거구나. 네, 그래서 저런 퇴적물 연대 측정이나 이런 걸 하면 몇 년도에 밀려오는 흙인지 이런 것들이 연도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지형 자체가 이제 저기는 북극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와. 예, 곳이었습니다. 한번 현장을 자세히 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한 장면 와.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조디아 보트를 마구 타고 들어갔는데 저기가 물이 썰물로 빠져나갈 때 들어가야지 지형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물이 빠졌기 때문에 배를 가까이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멀리 대고 저희가 다 배에서 같은 방수복 같은 거 있잖아요. 장화 달린 그런 걸 신고 저기에서 내려서 저기 보이는 해안까지 걸어가야 하는데 키 큰 노르웨이 안전요원인데 여기까지 오잖아요. 저기를 걸어서 가는데 갯벌에 가면 발이 빠지면 빠지는. 안 나오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저희 촬영 기자 후배가 넘어졌어. 요 아, 진짜? 저 물에. 어머. 근데 가방에 드론이 들어있었죠. 어. 제가 비명을 그러니까 이 후배는 모르겠고 드론이야. 드론이 없으면 저기 가서 뭘 찍어요? 그럼요. 드론을 날려서 찍어야 하는데 또 후배가 일어나기가 쉽지도 않고 박사님도 다 빠져서 네 발로 기어서 오시고 와, 결국 진짜? 포기하지 발이 안 빠져 빼려고 하다가 또 중심이 그래서 저를 양쪽에서 또 후배 하나가 부축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끌려갔어요. 근데 저기에 도착해서 또 저희는 엄청난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모기들이 정말 때로 이렇게 때를 지어서 막 슉 다니고 뭘 마이크를 잡으려고 하면 막 계속 예. 그래서 계속 제가 그냥 이거 온마이크 하기 전에 모기 너무 많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이펙트로 방송에 썼죠. 왜냐면 되게 리얼하다 좋다라고 해서 그게 방송에 나갔는데 그 정작 저희가 경계를 해야 할 건 북극곰이 아니라 모기였다. 모기 기피제나 이런 걸 사 갈까 하다가 설마 하고 그냥 왔거든요. 사실 알래스카나 이런 쪽은 모기가 모기 많거든요. 많아요. 거기는 거의 양복 모자를 쓰고 연구원들이 근데 위도가 여기보다 훨씬 낮아서 한 66도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아, 여기는 근데 60? 78도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환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흙과 물 웅덩이 아, 장구벌레 그냥 천지나. 모기가 너무 좋아하는 환경인 거죠. 천국이요? 네, 그래서 저기가 정말 머지않아서 북극의 마트에서 그 홈매트나 그런 모기 용품들이 이제 팔 날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기온을 보시면 거의 20도인데 극지연구소에서 사실 저희가 두꺼운 방한복도 많이 빌려갔는데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가을 그 외피만 입고 낮에는 되게 더웠어요. 정말 기후 위기가 엄청나게 심하구나 북극에서. 사실 유럽에 있는 집들이 이런 더위가 없었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잖아요, 다들. 그렇죠. 그래서 유럽에서 폭염이 오면 다 그 어르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2003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2022년 영국에서 엄청 많이 죽었거든요. 거기에 40도가 넘는 맞아. 더위가 올 줄 아무도 몰랐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밤에도 해가 안 지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아. 밤에 저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너무 더워서 반팔 입고 거의 문 다 열어놓고 해도 너무 더웠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저희가 충격적인 현장을 스발바르에 가서 저희가 스발바르에 가서 이제 마주친 집이었는데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마치 전쟁터인 것처럼 저런 건물을 발견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아까 제가 있던 집인데 저희 가라앉는구나 집안 네, 침하 때문에. 맞아요. 지금 저 집이 무너져 있는데 저 왼쪽에 있는 집과 오른쪽에 있는 집의 차이를 아시겠죠? 보시면 왼쪽에 있는 집은 기둥 위에 있는 집이에요. 네. 근데 저 오른쪽에 있는 집은 땅에 바로 땅에 지은. 지은 예, 우리나라나 이런 다른 보통의 주택들처럼 땅에 지은 집이고, 그러니까 이 북극 같은 경우는 영구 동토층이 여름에 이제 녹고 겨울에 다시 얼고 반복을 하기 때문에 원래 기둥에 짓는 게. 예, 이 사람들은 건축을 오랜 시절부터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음. 네. 근데 저 노란색 집은 이 스발바르에서 유일하게 땅에 지은 집이었대요. 어. 옛날에 병원으로 사용되다가 이제 아파트처럼 3층짜리 집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구 동토층이 너무 심하게 녹으니까. 녹으면서 이제 뒤틀리고 뒤틀려 버렸고. 그러면서 거의 지진이 난 것처럼 어느 날부터 문이 안 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2016년 이때 이제 주민들이 30명 정도가 다 대피를 했고 최근에는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옛날에는 저 기둥을 한 7m만 박으면 됐는데 최근에 이제 10m 그리고 도시에 있는 새 집들은 20m를 땅 더 깊이 왜냐면 이 활성층이 없는 더 밑에 동토를 찾아서 바닥을 지지하기 위해서 20m까지 박아야 될 정도로 영구 동토층이 녹는 문제가 그래서 거기에 사는 이 주민분인데 이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북극하면 그냥 북극곰, 빙하가 녹고 뭐 이런 문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정말 생존이 정말 위협을 받는 문제구나. 남태평양이나 이런 투발루나 이런 나라에서는 해수면 상승으로 뭐 국토가 잠기고 있다면 이 고위도에 사는 주민들은 영구 동토층이 이렇게 녹고 무너지면서 이런 피해에 직면하고 또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 하지 않나.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그래서 뭐 스발바를 떠나서 노르웨이로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고 정말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직접 가서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영구 동토층은 크게 잘 모르고 갔었는데 말 그대로 영구 맞아요. 항상 네. 얼어있는 땅이라는 2년 뜻이거든. 이상 지금은 그거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죠. 와. 그 말이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요. 연구가 아니라 간영구. 맞아요. 간헐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너스. 뭐죠? 저희 인터뷰하신 분 아까 아. 네, 인터뷰하신 분을 인터뷰를 하고 오든 씨였는데 저희가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이분의 일상을 찍고 하려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좀 보고 싶어서 근데 집이 너무 아늑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네요. 2층 집이었는데 여기서는 대부분 집을 자기가 직접 짓는데요. 아 진짜? 여기 스발바르는 북극은 나무가 없거든요. 네. 왜냐면 영구 동토이기 때문에 나무가 뿌리를 못 뻗어서 나무를 다 뭐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수입을 해서 그 나무를 들여온 다음에 본인이 짓는데요. 집이 2층 집으로 되게 정말 멋진 약간 펜션 같은 분위기였고 또 본인이 막 마당에 나가더니 도끼로 장작을 막 패는 거예요. 되게 이제 방송에 나가지 않았지만 직접 장작을 패서 그걸 가져와서 이제 장작불을 막 떼시더니 갑자기 불을 막 하시더니 거기에 또 주전자에 물을 끓여서 지금 허브티를 끓여주셔가지고 정말 막 너무 스윗하신 그래서 정말 저 창밖에서 바라본 풍경이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와. 거의 막 북극 사람들은 워낙 추우니까 여름을 또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름에만 이제 잠깐 따뜻하고 하니까 그때 저렇게 많이 야외 활동도 하고 볕도 쬐고 하는데 저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는 게 자기의 낙이라고. 근데 밖에 막 술록 있고 술록이 거의 동네 강아지처럼 많아요. 강아지처럼. 그래서 저는 술록에게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서 거의 만질 뻔한 위치까지 아 가도 진짜? 도망가지 않아. 눈이 이만큼 크고 풀을 그냥 너무나 순하게 계속 뜯어먹고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아. 근데 이렇게 해놓고 술록 햄버거 먹고. 먹었어. 술록고기 고기는 맛있어요. 주식이 응, 중에 맛있어요. 하나니까. 술록 버거가 되게 인기가 많아. 여기서. 네. 한참 이뻐할 거는 다 이뻐 안 놓고 네. 맛있어요 이러고. 소도 예쁘지만. 맛있죠. 네. 좋습니다.